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냐 육질을 이제 앞으로 방향을 육질 특화된 두록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아빠 돼지의 요즘에 인공수정이니까 인공수정의 정액의 품질을 육질이 특화된 거를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돼지고기들은 다 육질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는 서양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수출국에 비해 가지고 예. 확실히 바베큐 문화에 최적화된 돼지고기가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품종이 점점 더 개선될 거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남자의 입터뷰 시간입니다. 돼지고기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돼지고기의 설계도를 만드는 분을 모셨습니다. 농장에서 주로 사려주고 키우는 사람 말고도 어떤 돼지를 태어나게 할지를 고민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입력과 경쟁하는 한국 양돈산업의 운명을 가르기도 합니다. 맛있는 돼지는 태어나는 날 이미 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종돈 전문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전문가는 TNK 제네틱스 코리아의 장익준 대표님입니다. 장 대표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익준입니다. TNK 제네틱스 어떤 회사입니까? 좀 굉장히 긴데요. 토픽스 놀스빈이라는 유럽 1위 종돈 회사고요. 거기에 이제 코리아 한국의 대리점을 맡고 있어서 그 TNK 제네틱스라고 이렇게 회사명이 돼 있습니다. 돼지 농장을 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럼? 저는 이제 직접 돼지 농장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예, 이제 우수한 종돈을 국내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는 양돈 산업에 있다 하면은 사료라든가 양돈업을 직접 하시는 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종돈이 뭔가요?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종돈은 이제 돼지를 설계하는 설계도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일반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요리의 레시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돈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종돈이란 느낌이 어미돼지를 아.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미돼지하고 아. 어떻게 다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종돈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아빠 돼지, 엄마 돼지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네. 조금 이제 학술적인 거로 좀 가다 보면 쉽게 다른 축종으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네. 어떤 거냐면 한우는 순수 품종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품종이거든요. 한우라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낙농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얼룩송아지가 홀스타인. 네. 그것도 품종이 하나죠. 네. 근데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는 한 품종일까요? 몇 품종일까요? 저는 알죠. 한 서너 개쯤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너댓 개 되죠. 그렇죠. 이거는 과학이고 굉장히 산업적으로 접근한 이제 육종학적으로 접근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세 개 품종을 삼원교잡해서 만든 게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고요. 그러면 왜 삼원교잡을 할까요? 그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그래 삼원교잡 얘기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예, 예. YLD 그러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아빠 돼지, 엄마 돼지를 예.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걸 막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왜 다른 건 한우라는 한 품종이고 홀스타인도 아니 낙농도 홀스타인이라는 한 품종인데 왜 돼지만 세 품종을 갖고 했을까? 네. 그러니까는 양돈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많아서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맛있는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엄마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게끔 육종한 품종을 쓰는 거고요. 아, 그게 모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빠 돼지는 맛있는 육질에 관련돼 있고 성장이 빠르다든지 이런 생육 형질이 높은 아빠를 써서 만들어서 낸 게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조금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라면 그러면은 엄마 돼지는 한 품종만 쓰지 왜 두 품종을 쓰냐? 아,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요크셔라 랜드레이스를 교잡해서 나온 게 F1이라고 엄마 돼지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러냐면 번식력. 그러니까는 새끼를 많이 낳는 번식력은 유전력이 낮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10에서 20%뿐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전력이 낮기 때문에 잡종 강세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혈연 관계가 먼 엄마들끼리 만들어서 잡종 강세로 일해서 산자수를 높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엄마 돼지의 아빠 돼지의 육질이나 여러 가지 산육 형질이 좋은 거를 해서 교배해서 만든 게 돼지고기죠. 그래서 삼원교접을 하는 그게 거죠. 아빠 돼지는 주로 듀력이 사용되는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요크셔와 삼원교접 랜드레이스가 주로 이제 어미 돼지를 엄마를 돼지는 만드는 아. 레시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빠 돼지는 두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예. 여기서 종돈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돈이라는 거는 되게 광범위한 의미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품종으로 보면 요크셔, 랜드레이서, 두록을 종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아까 요크셔랑 랜드레이서를 교배해서 나온 F1 그러니까는 엄마 돼지를 그것도 종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크게는 순종이라는 것도 종돈이고 거기에 나온 교잡종 F1 엄마 돼지도 종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죠. 예, 그럼 예. 종돈이라 그러면 뭔가 이제 일반 엄마 돼지와는 다른 계보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조금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종돈을 만드나요? 만들죠. 해외에서 순종을 수입해서 국내에 개량을 해갖고 아까 얘기해서 일반 농가들은 아까 얘기한 엄마 돼지를 어디서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랜드레이스랑 요크셔를 교잡한 엄마 돼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엄마 돼지를 분양하는 국내 한 10개 정도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돼지 농장만 일반인들은 보게 되겠지만은 그 돼지 농장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급이 많이 나눠지네요. 그렇죠. 종돈장이 있고 일반 농장이 있는 거죠. 종돈장에서 어미 돼지만 예, 만들어가 예. 이쪽으로 보내고 그렇죠. 어떤 곳에는 또 그 아빠 돼지를 만드는 곳은 그렇죠. 주로 아빠 정력을 돼지를. 보낼 거고. 그렇죠. 인제 아빠 돼지를 생산해 갖고 인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양돈 산업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네. 피라미드가 뭐냐면 맨 위에 상층에 있는 건 지지피.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게 지지피는 아까 순종을 생산할 수 있고 개량을 하는 데가 지지피라는 목적을 갖고 한 양돈장이 있고요. 네. 그 밑에 지피. 지피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 돼지만 만드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옌드랑 요크랑 해서 엄마 돼지를 생산하는 데가 지피 농장. 그래서 이건 원원종, 원종 이런 그렇죠.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일반 두록하고 같이 엄마 돼지를 외부에서 구입하든지 자체 생산해서 두록을 해서 일반 우리가 먹는 비육 돼지를 생산한 농장을 일반 농장. 그래서 인제 GGP, GP, PS라고 이렇게 피라미드 그래서 구조라고 얘기를 원원종, 합니다. 원종 일반적인 생산 농가 PS라고 이런 이렇게 종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눠진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농장이라는 것도 여러 층위가 있고 이 양돈 산업이 워낙 크고 이제 이 조직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계열화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돼지 농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굉장히 과학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피라미드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품종을 안 하고 새 품종을 갖고 아까 얘기한 잡종 강세를 통해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네, 만약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해외에서 네네. 원원종을 도입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 원원종. 그렇죠. 예. 아주 이제 그렇죠. 상위에. 퓨어한 예. 그거겠죠. 그거는 그러면 왜 해외 거를 도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인제 많은 분들이 왜 해외에서 비싼 돈 주고 인제 수입을 하냐 그러는데 인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인제 개량의 속도죠. 그러니까 해외는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인제 선진국 우리가 수입하는 데는 굉장히 표본의 단위가 높은 데서 개량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빠른 데에서 인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능력이 유전력이 뛰어난 뛰어난 녀석을 애들을 수입해 가지고 수입해서 그 녀석들을 다시 이제 그렇죠. 국내에서 자손을 생산해서 번식하는 그렇죠. 그런 농장들이 또 그렇죠. 보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인제 그런 개량의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를 좁혀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점점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의 종돈 수준, 종돈 산업 수준은 유럽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항상 예를 들어서 인제 쪼끔 전문 용어로 하면 1 년에 엄마 돼지 1 마리가 몇 마리 돼지를 출하하냐. 그게 MSY거든요. 네네. 그 우리나라 작년에 평균 MSY가 한 18.9두 그러니까 19마리 정도 한 모돈당 네네.
하거든요. 그거는 네.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모돈이 한 100만 두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100만 두 곱하기 19두 하면 네. 우리나라 도축 두수가 1900만 두가 안 됐어요, 작년에. 네. 1800 정확히 제가 하지만 80, 90 요 정도 되니까 한 18 그래서 한 18.9두라는 네네. 모돈당 이렇게 출하 두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기준했을 때는 유럽 같은 경우 유럽도 이제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많지만 좀 유럽에서 선진국 이런 쪽으로 양돈의 선진국으로 봤을 때는 한 거기는 한 27, 8두 정도 되니까 거의 뭐 한 8, 9두 정도 차이가 나죠. 생산성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 우리 소장님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훅 들어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좋은 종돈을 수입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 나냐라고 다음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왜 차이가 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인제 차이는 나는 거는 그게 정돈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뭐 우리가 기후 환경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시설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관리 기술이라고 존재하는데 그렇죠. 사실 오늘은 이제 그게 주제는 그렇죠. 아니고 예, 그건 아니죠. 예. 다른 게스트를 네. 들과 그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예. 그럼 그 상위 단계 있잖아요. 그죠? 예. 상위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네. 정돈을 수입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뭐 이제 생산성만 좋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그럼 그 정돈 개량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인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원종돈, 원종돈 뭐 PS 농장 할 것 없이 지금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인제 최근에 MSY가 뭐 17도에서 19도의 이런 박스 안에 있던 게 한 15년 거의 제 기억에는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18.9도 20도 안 된다는 얘기를 뭐 십몇 년째 듣고 그렇죠. 있는데 똑같죠. 스마트팜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깐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산자수를 그러면 높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산자수가 높아야 출하도수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누구나 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그래서 최근 한 5년 동안에 멀게는 10년 최근 5년 동안에 산자수를 높이려고 해외에 종돈이 예를 들어서 덴마크 종돈이 이제 덴브레드인데 그런 종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 와서 산자수가 3-4 두가 올라갔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출하하는 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럼 어떻게 아, 됐을까요? 환경이 문제네요. 사양 관리 기술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복합적인 예술이죠. 그러니까 많이만 나면은 그냥 엑셀에 넣듯이 그냥 숫자를 넣으면 새끼가 많이 태어나면 출하도 수가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난 새끼들을 잘 키워내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취지에 맞게 생산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키워내지 못하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죽는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게 더 나쁜 그게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농가는 출하도수는 똑같은데 사료나 관리비가 있는 상태에서 폐사가 나면 농가한테 굉장히 타격이 치명적이고 크죠. 타격이 크죠. 타격이 크죠. 고민이 많은 거죠. 아, 결국은 이제 태어나는 수 PSY는 높아졌지만은 새로운 그렇 품종 도입을 해서 그렇죠. MSY 출하되는 거 이거는 높아지지 그거는 않았다. 그렇죠. 이건 그러면서 딜레마네요.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잘 키워서 우리나라 이 양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양 관리 기술이 높아지니까 많이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 잘 키워서 예를 들어서 뭐 MSY가 28두 뭐 30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산자수 위주로 그러니까 모계 위주로 이렇게 개량을 한 거를 도입해서 돼지고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육질 저하 그러니까는 맛이 좀 없는 거죠. 아.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아, 그러니까 MSY 자체를 올리려다 올렸는데 보니까 그거는 실제 실질적으로 올라간 효과가 있긴 했지만은 그렇죠. 우리는 이제 바베큐만 하니까 실제 구워 먹어 보니까 그렇죠. '아 이거 좀 뭔가 전에 했던 맛하고 다르고 좀 뻑뻑하고 좀 이게 뭐 맛이 좀 다르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뭐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수입산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성이 좀 떨어진 그렇죠. 문제도 예, 있고 예. 뭐 여러 사료도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어쩔 그렇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맛이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육종 방향을 다시 그쪽으로 가는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하는 일이 그 설계자면서 아. 그 레시피 제가 셰프는 아니지만 그 레시피를 어떻게 조율해야 되냐. 그러니까 균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아 네네네. 인제 수익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한돈이 가야 되는 방향이 네. 아까 얘기했듯이 산자수 위주로 다산성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향상은 되지만 또 반대적으로 육질 저하라는 이거랑 또 폐사율 증가하고 면역력 감소라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엄마 돼지가 12마리 이렇게 키워내다가 14마리를 키워내다 보니까 영양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또 새끼들이 12마리 나오다가 14마리가 나오니까 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좀 약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질병에 또 취약하게 이렇게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으로 들어왔지만 또 안 좋은 그 부분이 인제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 보면은 생산 환경, 키우는 환경 그렇죠.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태어나는 것만 그죠. 늘어난다 해서 이게 좋아지는데 유전적으로만 예. 오히려 품질까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더라. 그럼 그렇죠. 다시 설계자가 잘못한 거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잘못하신 저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인제 저는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이 인제 저희들이 북미형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에서 인제 강건성 위주로 좀 번식력은 떨어지지만 쉽게 얘기해서 산자수가 좀 부족하지만 그냥 좀 강건하고 네. 좀 이렇게 할 수 무난한 품종으로 인제 국내에 들어왔다가 네. 최근 10년 동안 이런 아까 그런 니즈 있잖아요. 왜 네네. 맨날 우리나라는 MSY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러냐 스트레스를 받고 왜 그러냐. 그럼 우리도 좀 이렇게 인제 다산성 새끼를 더 많은 품종으로 들어와서 좀 생산성을 높여 보자 한 게 최근 10 년인데 인제 지금 되돌아보면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예예. 실질적으로 농가에 든 그런 고민이 많이 생긴 게 아. 사실입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생산성이냐 육질이냐 비용이냐 생산 비용이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최적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품질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 그렇죠. 이걸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자는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목표가 뭔지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맨날 인제 전에는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뭐 북미형 정도는 이런 특징, 유럽형 정도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직히 좀 이렇게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은 인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좋은 질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산자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산자수 위주로 갔던 그 나라의 육종 방향은 우리 같이 인제 바베큐 문화 이게 구워 먹는 문화가 아니라 육가공 문화가 주로 많이 햄 발생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시지. 육량이 그렇죠. 많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지방의 고소한 맛이나 지방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어차피 발효시킬 그렇죠. 거니까. 살코기가 필요한 거죠. 맞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가공육은 거의 수입에 의존 많이 하고 또 수입한 고기를 갖다가 인제 국내에서 가공을 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는 바베큐에 맞는 그렇죠. 예. 구워 그렇죠. 먹는 구워 먹는 품종을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품종을 개발해야 그렇죠. 되네요. 근데 인제 그런 품종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쉬운 얘기로 두록 품종만 키우면 한우처럼 네. 두록만 키워서 먹으면 더 맛있죠. 흑돼지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흑돼지처럼 네. 그게 맛있잖아요. 근데 왜 흑돼지가 전반적으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산자수가 어느 정도 돼서 생산성이 받쳐줘야 된다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그럼 제주 흑돼지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긴 맛있는데 한데 생산성은 떨어지네. 그렇죠. 새끼를 뭐 8마리 뭐 10마리 미만으로 나니까 그중에서 또 키우는 애들은 한 6마리 7마리를 출하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네 비쌀 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게 인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제 성장 속도도 좀 떨어질 거고. 그렇죠. 예예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제성 이런 것들을 균형적인 육종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인제 산자수도 어느 정도 되고 육질도 어느 정도 되는 음. 그걸 만드는 게 인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그런 관점에서는 확실히 해외 양돈 산업에 비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인제 지금 뭐 다른 품종 뭐 한우나 물론 낙농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국가 주도형이 아니라 민간 그렇죠. 주도형으로 된 완전 지가 비즈니스죠. 많아서 이건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요. 네. 어느 정도 이만 저 같은 이런 직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농가단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규모화가 더 대규모화 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내가 내 그 생산하는 돼지고기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까? 지금 이런 고민이 많은 분들이 인제 아. 고민하고 있죠, 지금. 그럼 대표님께서는 그럼 농장들하고 이렇게 많이 대화도 하고 하시나요? 컨설팅도 그렇죠. 하시고? 저는 현장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런 네. 분들하고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초다단성이라고 쉽게 해서 새끼를 많이 낳는 종돈 육종, 그다음에 육질이 그래도 받쳐주는 육종. 그러면 이 농장별로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죠. 아. 그러면 그 농장마다 위생 수준, 시설 수준 뭐 여러 가지 규모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권장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농장의 전략이나 농장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어떤 육종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렇죠. 예예. 이거는 대표님 같은 전문가가 그렇죠. 제일 잘 아시겠네요. 자 그러면 인제 음. 우리나라 돼지 육종에서 지방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방이요. 지방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 지방 질 중에서 특히 오메가 밸런스라는 단어를 한번 예예. 봤는데 그게 정확히 뭐고 그걸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일단은 인제 지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돼지 등급 체계, 네. 그러면 인제 한우 같은 경우는 뭐 툭불 네 많이 그렇죠. 하시죠. 네네. 마블링 뭐 네네네. 그 툭불 라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돼지는 굉장히 등급 체계가 간단하거든요. 등지방이 예를 들어서 12mm부터 20mm 사이여다. 네. 사이면 인제 뭐 1 플러스 등급이 된다. 네. 이제 등지방. 음. 그 인제 등지방은 인제 쉽게 얘기해서 진짜 등에 있는 네. 지방의 깊이를 재는 거고, 그다음에 도체중. 그러면은 도축을 했을 때 인제 한 마리가 인제 도축을 했을 때 얼마냐 네. 체중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규격이거든요. 네. 등지방과 도체중을 갖고 인제 1 플러스 등급, 1 등급, 2 등급을 나누는데요. 그다음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돼지는 육질보다는 등급 체계가 규격에 맞는 체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방에 아까 맛하고 관련된 지방 여러 가지 마블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의 인제 뭐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의 비율,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오메가 6랑 오메가 3 네. 이런 비율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어렵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 와서 맛있는 예. 돼지고기가 뭔가. 그렇죠. 맛있는 돼지고기가 뭔가. 음. 그러니까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오메가 6랑 오메가 3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다음 또 그 연구 단계에서 논의되고 돼지고기가 오메가 6랑 3 비율이 그래도 적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근데 인제 그거는 사료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다른 영역이라고 보고요. 제가 인제 우리나라 육질을 보강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두록 중에 네. 아까 얘기한 아빠 돼지로 쓰는 두록 중에 육질이 굉장히 좋은 육질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지방에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등지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규격을 얘기했던 등지방이 있고 근데 실질적인 지방은 근간 지방하고 근내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예. 그럼 아까 얘기하는 우리가 한우에서 얘기하는 마블링이 근내 지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종돈 쪽에서 풀면은 근간 지방하고 근내 지방은 육종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료를 아무리 고급 사료로 준다 그래도 이 육종이 특화되지 않는 종돈이면 그 마블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대표님이 공급하는 좋은 정돈을 써야 마블링이 좋은 돼지가 나온다 이런 뜻이네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좀 아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국내에 아직 생산은 안 하는 건데 아까 인제 방법이 뭐냐 우리 소장님이 네네. 말씀했을 네. 때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나 육질을. 그래서 인제 육질 특화된 두록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간단하게 엄마 돼지는 전국에 많은 종돈 회사의 각자의 장점을 갖고 아까 뭐 다산성부터 해 갖고 뭐 강건성 이런 위주로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엄마 돼지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아빠 돼지를 넣어서 이제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를 생산할 때인데 이제 앞으로 방향을 아빠 돼지의 그 요즘에 인공수정이니까 인공수정의 정액의 품질을 육질이 강화된 육질이 특화된 거를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돼지고기들은 다 육질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님 말씀을 대충 들어보면은 네. 이게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는 서양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수출국에 비해 가지고 예. 확실히 바베큐 문화에 최적화된 돼지고기가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품종이 점점 더 개선될 거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 적합한 그 형질을 갖고 있는 종돈을 그 종돈을 수입해서 우리만의 특별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 장점이 있거든요. 자기 나라의 문화에 맞는 그렇게 육종 개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육종 개량을 하진 않거든요. 그건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좀 삼겹살 그게- 문화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렇죠. 문화죠.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돼지고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 냉장육으로 막 들어와요. 냉동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돼지고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돼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새끼도 좀 많이 낳아야 되고 또 맛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적인 육종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제가 하는 방향은 지금 전 세계에 그래도 가장 우수한 정도는 엄마 쪽으로는 다 들어왔어요. 엄마 쪽으로는 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유전력은 다 이제 갖춰져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국에 맞는 그 바베큐 문화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풍미, 식감 이런 거를 하려면 지금 일반적인 아까 캐나다가 냉장육이 이제 들어오면서 전에는 이제 국내 한돈이 냉동육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냉장육 유통이 되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차별화가 돼 갖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냉장육이 들어오면 같은 냉장육이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싸고 맛도 비슷하면 근데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움이 처하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특화하냐. 그래서 저는 아빠 돼지를 특화하자. 아빠 돼지의 육질을 쉽게 얘기해서 2배로 강화하자. 그러니까 지금의 맛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의 바베큐의 문화에 맞는 육질 개선을 특화한 것들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식해서 모든 농가들이 그 아빠 돼지는 좀 육질이 좋은 거로 통일을 하자. 그러면 외부에서 수입된 냉장육보다 맛을 보면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프리미엄 한돈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돈도 있지만 좀 점점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까 이게 육질을 강화한 돼지고기 프리미엄 한돈 시장을 만드는 거죠. 한돈 산업이 이제 수입 육의 공세에서 네.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렇죠. 결국은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맛이죠. 고품질 프리미엄 한돈을 생산해내는 것. 그렇죠. 여기에 이제 키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대표님 같은 어떤 설계자들, 맛의 그렇죠. 설계자들이 이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개 돼지 하면은 농장에서 생산하는 것만 보셨겠지만은 사실 하나의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아니면 많은 기업들의 참여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TNK 제네틱스 장익순 대표님을 모시고 돼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돈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수입육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도 이 종돈 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돈 산업 전반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약간의 내부자이면서도 약간의 외부자의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냉정한 비판 같은 것도 우리나라 한돈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장익순 대표님 고맙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